이게 전륜구동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감성을 주는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죠. 차를 되게 용기 있게 선택을 하셨고. 근데 저 모니터는 몇 인치인 거예요? 이거요? 6점 몇 인치? 와, 진짜 조그마다. 6인치? 5인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펙상으로 6점 몇 인치. 6인치 되겠다. 네. 5,600, 그 위에가 5,800. 네. 제일 저렴한 게 5,300인가 그랬죠. 네. 근데 그 위에 거는 네. 단종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 위에 건 안 나오고. 스포츠는 이제, 아. 이제 이 모델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펀드도 네. 자리는 있는데. 자리 있어요. 원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참 너무한다. 네. 근데 이렇게 메이커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가 네. 어차피 이 차는 X5라든지 X6, X7 대비 제조 원가가 막 2분의 1 막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익률이 이렇게 안 높은 거죠. 네, 그 제조 원가를 따져보면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엔트리를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내놔야 되는데 실질적인 제조 원가는 그렇게 싸지 않단 말이에요. 수입차 엔트리를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소비자들은 알고 계세요. 저 돈 주고 왜 저걸 사?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옵션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크게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한 게 그 공이다 현기차에 있어요. 지금까지 자동차의 본질에 주력한 게 아니라 치장, 옵션 이런 데 치장 네, 주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도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잘 얹어놓은 차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들이 못 푸는 거야. i30하고요. 네네. 그 벨로스터 N, 벨로스터 네. 이번에 2세대 모델은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차예요. 그리고 그런 차들이 유럽에서 정말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길들여온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판매를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진 거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을 지금까지 잘못 길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별난 사람들. 심지어는 뭐 온라인에서 변태냐? 그 돈 주고 왜 이걸 사?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곧 마흔 진입하니까 좀 애들 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애들 탈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다 어른이 타요. 애들이 네. 안 타요. 네. 네, 머리 흑긋흑긋하신 분들이 이런 걸 탄다고요. 큰 차 왜 필요해? X1이면 됐지.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서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1시리즈라든지 X1 이런 시리즈들의 베리에이션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선택지를 많이 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팔려나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뭐 기준이냐? 네. 그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많은 브랜드들이 모여서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본질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 가치에 역점을 두고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그 본질을 잘 갖춘 차들이 그래서 유럽 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주행거리 짧고 그 다음에 가다서다 반복하고 그리고 사계절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고 그리고 길 복잡하고 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빠른 변속도 필요해야 되고 급가속, 급정거를 통해서 이게 가속감도 좋아야 되고 브레이크 성능도 좋아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국산차들이 소비자들을 이상하게 길들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국산 브랜드들이 이제 위기감을 얻고 차의 품질을 빠르게 높이고 시작한 게 수입차, 특히 유럽차들의 선호도가 국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고 실제로 유럽차를 타보면 이게 우리나라 환경이 딱 맞거든요. 유럽차들이. 미국 차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썬루프는 되게. 왜요? 계속가 커버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가. K5 때도 이런 거 굉장히 잘 해놨다. 대표님 이거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인사라도 사전 소개라도 좀. 예. 인사는 아니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토기어입니다. 김정민이고요. 장 PD입니다. 네, 차주님이시고요. 네. 오늘 김드라님은 어디 가셨죠? 연말이라 네. 엄청 바쁘세요. 저하고 김드라는 연말 되면 많이 바쁜데 저도 바쁘지만 오토기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업 따위 합숙한 게 있으니까 그쵸, 오토기가 제일 중요하지.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네. 직장인이시란 말이에요. 네. 직장인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대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 네.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세후 연봉 수준이 딱 어느 정도 가격이 되니까 네. 10년 정도 가정생활하고 주거 허락하고 뭐하고 하면 차 살 여유 또는 딱 4천에서 5천이에요. 네. 그게 딱 공식이에요. 네. 지금 이제 차주분이 딱 그러신 네. 입장인 거죠. 4천에서 5천 사이로 고민을 하는 게 대형 SUV, 준대형 세단, 네. 수입 엔트리.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가정은 아무래도 실권이 와이프에게 많이 가 있으니까 와이프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고 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안하고 넓은 차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랜저, 팰리세이드 이런 차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BMW 3 시리즈, C 클래스, X1 네. 이런 차들 이 남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엔트리지만 네. 오히려 프리미엄 라인업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네. 충성도가 높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차들인데 이걸 자녀를 둘을 가지고 있고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가장이 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사실. 네. 엔진 그 문제 있을 때 저 센터를 한 15번 넘게 갔거든요. 휴가를 내고. 진짜? 왜냐면 정말 심했어요. 소리가 갈 때마다 진단 결과가 바뀌었어요. 바퀴에서 어떤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바퀴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네. 밑에서 주로 브레이크 밟을 때 소리 나다가 네. 그게 한 1년 정도 지속되다가 뒤에는 그냥 계속 났거든요. 그 소리가. 결국엔 계속 하다가 안 돼서 야, 바꾸자. 그래서 그때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급 차들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랑 싸우느니 네, 이제 신경 쓰기 싫다. 같은 베이커로 바꿔봤자 달라질 게 있겠는가? 네. 아예 그냥 정이 떨어지는 거네. 네. 그리고 더 충격은 네. 탄 다음에 네. 원인을 중고차 업자분이 알려주셨어요. 원인이 뭐래요? 이거 저희 그동안 많이 나오는 세타 그 불량이라고 나왔던 거를 네. 이거 그거 맞는 차네요. 딱 그 문제네요. 이거 저희 쪽에서 뭐 안에 뭐 처리하고 이거 하면 얼마 되니까 감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드렸어요. 와 진짜? 웬일이야. 그때 와이프랑 둘이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요거 구매할 때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당연히 많이 사이즈 하죠.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돈이면 네, 네. 이게 고질병이거든요. 우리는. 최근에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엔트리 라인업은 대체로 세단, 해치백 그리고 또 SUV를 다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꾸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간 활용. 이게 후륜구동이 돼버리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럼 구형은 이거보다 좁나요? 네, 좀 더 좁아요. X1이 그래서 실내 많이 좁았죠.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 엔트리 모델이라 해서 원가가 막 절반 이하로 막 내려가는 네.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모델이 많을수록 이 전반적인 코스트가 낮아지는 거죠. 그게 될 수 있으면은 많은 모델들을 파생시켜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플랫폼을 모듈러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네. 그걸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세팅을 합니다. 이게 전륜구동이고 미니 플랫폼이기 때문에 BMW 정체성에서 이거는 해당이 안 돼.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에 세팅하는 그 노하우라든지 스타일,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은 BMW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질감이나 또 기본적인 스포츠 성능에 있어서의 아주 명확한 차이는 없죠. 후륜이냐 전륜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이제 또 전자장치 개입이 굉장히 차지하는 범위 커졌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어에서 오는 특성을 어느 정도 전자장치로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티가 덜 나게 할 수가 있어요. 뉴트럴 성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스티어 성향을 잘 다듬거든요. 지금은 전륜이냐 후륜이냐의 문제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크게 차이 안 나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의 거동 차이는 명확하죠. 실제 오너들은 이 X1을 몰아보시고 야 이게 전륜구동 기반인데 언더가 많아지고 좀 멍청해졌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BMW 좋아. 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아까 그러면 제가 회전할 때 K5 탈 때보다 좀 덜한 느낌? 그 솔리드거나 이런 게 좀 약간 덜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K5가 전륜구동 시스템인데 네. 얘는 4륜이란 말이에요. 스티어가 이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선회력에 있어서 접지가 확보가 안 되면 선회를 잘 못해요. 스티어링 휠을 틀은 만큼 이 선회를 그 각도에 따라서 못해요. 벗어나죠. 네네. 이게 마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선을 그렇게 못 그리고 선 밖으로 밀려나가는 언더스티어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그 언더를 빼주려면 이쪽에 접지를 살려줘야 되는데 뭘로 빼줄 거예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제동에 따른 마찰력도 쓰지 않습니까? 두 가지에서는 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빼냐면은 구동 배분으로 빼요. 트랙션으로 빼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는 어떤 구동력, 그러니까 트랙션을 뒤쪽으로 옮겨주면 옮긴 만큼의 여유가 생겨요. 그게 말씀하신 때 네. 엑스드라이브 전자식으로 이렇게 배분한다는 그렇죠. 게, 그럼 그 옮긴 만큼 접지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가 살아나게 되면은 조향력이 살아나니까 다시 선에 맞게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륜구동이 그래서 선회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K5 타실 때는 조금만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확 쏠렸는데 네네. 많이 그랬어요. 그 차가 마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저쪽으로 튀어나갈 것 같다. 근데 좀 무서워요. 근데 이 차는 웬만한 속도에서 돌려도 네. 잘 받아내거든요. 네. 원래 BMW 차들이 선회력이 좋아요. 독일 차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차를 아시는 분의 견해와 네. 모르시는 분의 견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죠. 가장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생각이 다른 건 그냥 다른 건데 네. 강요를 하려고 그래요. 커뮤니티든 아니면 네네. 일반 교제든 오프라인에서 지인 간의 어떤 관계든 간에 네네. 자기 생각은 주입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해 하면서 네.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단 말이죠.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차를 구입하게 되면 수리를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전부 다 저 사람이 하는 건데 그죠. 본인의 생각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말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인터넷의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네. 서로 토론을 하면 그죠. 내 생각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입을 하려고 그래. 맞아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이걸 되게 말하자면 분리해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잘 돼가지고 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게 네. 재밌게 봐주셔서 와이프가 되게 신기해요. 아. 그리고 보고 있는 거를. 예, 보고 있어요. 아, 이게 분이 먹이면서까지 보고 있네 이래가지고. 국산차 전륜 기반의 이런 소형 SUV 가운데서 이게 전륜구동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감성을 주는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의 본질에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독일 브랜드가 내연 브랜드에서는 네. 가장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없는 모델이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크기의 이점, 네. 옵션의 이점, 편의성, 승차감, 그리고 가족 생활에 이게 적합하냐 이걸 이제 거기다가 입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얘기를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저는 괜찮은 게 지금 괜찮거든요. 네. 크기 정도는 애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애기는 말을 못 하잖아요. 무시할 수 너 있어? 불편해? 그냥 너 무시해? 어때? 너 펠리세이드가 좋아? 아니면 X1이 좋아? 이걸 물어보고 산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선택할 때의 기준도 예전하고는 이제 우리가 많이 다른 거죠. 이제 웬만하면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한 4, 5천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중산층이라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나타도 되게 좋은 차고 그렇죠. 그랜저는 그랜저는 뭐 맞아. 완벽하게 성공해야지만 탈 수 있는 차였고. 그때 말씀 네. 리뷰 때 아버지 차 엘란트라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엘란트라만 해도 되게 좋은 엘란트라가 차였죠. 지금 아반떼인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지금 치면. 아반떼가 된 거죠. 지금 아반떼 하면는 차의 초년생, 그렇죠. 극초년생들이 사는 걸로 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따 확실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야, 네. 깜짝 놀랐네. 네, 여기 좀 있어요. 자, 뭐 의도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네, 모든 건 다 의도된 겁니다. 지금 딱 요게 있습니다. 네. 요게 좀 K5는 이런 거 없었는데. 맞아요. 그 방지턱 참 잘 넘어. 네. 차를 되게 용기 있게 선택을 하셨고 멋져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사실 때 만약에 펠리 쉐이드가 있었으면 펠리를 사셨을 거예요? 고민했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페이세이드는 제가 타봤거든요. 네. 브레이크랑 엑셀 여기서 이렇게 진짜? 미세하게 진동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예민하시네. 근데 그게 왜냐면 K5 말판에 아. 그랬거든요. 진동이 계속 올라왔어요. 어. 초반에 안 그러다가 한 5년, 6년 때 여기 소리 나고 브레이크 밟을 때 탁탁탁 이렇게 막 거의 걸리는 비슷하더라. 느낌이 나고. 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왠지 좀 타면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아직 신뢰를 못 주는 게 그런 부분이. 이게 초기 품질하고 네. 유지 품질하고의 격차 이게 클 거라는 맞아. 좀 네, 걱정, 두려웠어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3년 차 이후에도 신차의 그 안정적인 품질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직 현대가 소비자 여러분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차가 딱 그래.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이 다 무난해요. 그리고 대표님 다 갖추고 말씀드리니까 알 것 있는데 같아요. 네. 사야 되는 가치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다 요것 조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나의 어떤 마음을 어떤 구매욕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부족하다는 게 스팅어라든지 G70도 네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네. 정도를. 다 요만큼씩 조금씩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없어요. 자, 근데 해외에서는 근데 왜 호평이냐? 네. 이게 또 해외 시장에 나가게 되면
한 가지나 몇 가지에 주력하는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장점과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그 왜 그 비건 대표가 비건인데 네네. 우리나라 오면은 닭 한 마리 칼국수 그거에 꼭 너무 빠져가지고 그걸 꼭 드신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닭 한 마리 칼국수에서 주는 풍성함 네네. 또 거기에서 오는 말하자면 외국 식당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푸짐함 뭐 이것저것 다 맛볼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매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성이 뒤에 다 되잖아. 씨,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뭐 이거 다 갖추고 있어. 머세디스는 비번을 왜 사지? 뭐 이런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해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는 건 소비자들에게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결정장애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뭐 기능 웬만하면 다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그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에겐 최적의 선택이죠.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자동차를 알고 그 자동차에 어떤 매료돼서 내가 개성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다.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애매한 차일 수도 있고 양면인 거죠. 우리나라 국산차들은 이래서 안 돼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 무난한 건 일색 너무 이것저것 저것조금 이런 차들밖에 없으니 좀 한 곳에 주력한 모델들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그 네. 차의 어떤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차들이 최근에 나왔던 코나 그리고 아이서티 그리고 이제 멜로스터 N이었던 거죠. 그 저희가 그래서 국찬을 한 거예요. 네. 드디어 이런 차들도 눈을 떠서 소비자들에게 주는구나. 거기에 이제 높은 점수를 줬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현대를 말하자면은 그 종합 선물 상자를 만드는 네. 왜 우리가 왜 가자들 예전에 아버지가 제일 상당 선물이 그게 다 들어있는 진짜 얼마나 설렜는데 맞아요. 양 PD도 그 세대구나. 아니요 저 잘 모릅니다. 저 속일 수 없는 삼촌이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속일 수 없는 늙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설렜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보면 막 쿵닥쿵닥 가서 웃기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걸 쳐다도 안 보거든. 그거 가져오면 그렇지. 이게 뭐야? 그 베이글하우스 좋은 데 있는데 좀 사와 맛있는 거 그런 하나 거. 딱 잘 그런 메나주리집 같은 데 좀 가서 사와. 네. 이런단 말이야. 하나만 사와 이러잖아요. 이거 누가 다 먹어? 맞아. 어린아이 맞아. 같은 시절에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맞아. 자동차 라이프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어떤 그랜저의 12.3인치 네네. 쫙 깔아주고 팰리세이드 같은 차가 나오면은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 경험 없는 분들이나 이게 차의 전복했거니 하는 분들은 가슴이 요동치죠. 하지만 성장을 하면 더 이상 가슴은 안 뛴다고. 한 가지 제대로 된 거 하나. 맞아. 식사 생활도 그렇게 바뀌잖아요. 어렸을 때 뷔페 가면 막 와 그러는데 그쵸. 우리가 토다에 가면 다들 양피디도 그렇고 우리 차주님도 그렇고 나 안 갈래. 그냥 앞에 가서 뭐 그냥 칼국수 먹을래. 왜 자꾸 토다이를 그렇게 토다이가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혹시? 토다에 가서 먹고 취했어. 그래 본인 경험을 이렇게 토다이 관계자 너무-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렴한 뷔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면 딱히 먹을 게 없잖아요. 맞아, 많은데 진짜 싫어요. 하나라도 난 제대로 만든 게 좋아. 네. 자동차 어른들도 그래요. 자동차 성인들도 몇 가지만 만족되면 돼. 맞아.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성인들 중에서도 애들 입맛 가지고 계시고 뷔페 여전히 좋아하시고 네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그게 현대차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대차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국산차가 정말 좋은데 연락에 하나에 집중하는 입맛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런 차가 좋아요. 멜로스터 N이 좋아요. 아이서티가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제조사들이 끊임없이 주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우동집 아니니? 맞아요. 이렇게 돌아왔구나. 여기입니다. 네. 드디어. 야,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여기가 장진택 기자님 혹시 아세요? 네네네. 장진택 기자님 여기 와서 먹고 낮잠 자는 거를 한번 컨텐츠 찍으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희 팀원들이 여기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올 때마다 네. 항상 그거 쉬는 날. 저희가 벌써 이게 지금 몇 번째 시도죠? 근데 그 시도만에 지금 저희가 오늘. 먹는 거예요. 길을 잘 안 외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를 근데 외워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너무 많이 와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있죠? 네. 네. 마무리 인사. 예, 뭐 다양하게 컨텐츠를 했는데 양 PD가 다 얻었을 거예요. 그게 마무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막 펼쳐놓으면 돼요. 네네네. 예. 네 여러분 저희는 점심 먹고 네, 점심 먹고 돌아오도록. 기차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짝짝짝. 전기차 하셨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막히고 이러면 연비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전기차는 그런 게 없는 거고. 전기차는 오히려 막히면 효율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기차가 항속보다 시내 주행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네. 어느 차든 항속이 좋아요. 아. 항속이라는 거는 관성을 그쵸. 이용을 하면 뭐든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항속이라는 거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금만 떨어지는 속도만큼만 힘을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속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속 주행 시 내연차도 25km, 뭐 30km 이런 네. 연비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항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항속은 좋아요. 네. 관성의 힘에서 약간씩 떨어지는 그 힘만 부여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방연소 구간처럼 네. 이용하려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고속도로 주행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출력이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필요한 구간에서의 효율과 시내에서 회생제동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가 조금씩 충전되는 그런 구간에서의 효율이 아무래도 후자가 더 좋다.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회생제동을 통해서 중간중간 아, 충전이 되면 전비가 좋아진다. 전기차는 전비니까. 예. 네. 하지만 전기차도 관성에 의해서 살짝만 밀어주는 힘으로 가는 그 항속 구간에서는 가장 좋아요, 효율이. 아,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항속 구간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항속 구간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테스트 환경이 굉장히 널널해 보이고 좀 네. 허술해 보이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가다서다 반복하고 막히는 길 많고 급출발하는 구간이 많으니까 약간 테스트 항목이 좀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연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좀 거리가 짧아지는 경향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또 어떤 분이 헷갈려요. 네. 항속 구간이 많아서 미국에서는 연비 측정하면은 연비가 잘 나와요. 그걸 고속도로 고속주행하고 혼동하시는 거예요. 아, 고속주행이요. 항속하고 고속도로 고속주행은 다른 부분인 거죠. 저희가 이제 시승기 얘기할 때마다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이 빨라진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는 고 RPM을 사용하는 건데 변속이 느려지지 무슨 소리야? 아. 변속 반응이 빨라진다고요. 아. 그러니까 변속을 시그널을 딱 줬을 때 그 변속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빨리 위로 순식간에 바뀌는 어떤 특성으로 TCU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속 반응이 빨라진다는 건데 아. 또 이걸 고지고대로 네. 이게 뭐 시승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할 때마다 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아.